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 출산율이. 그래요? 네, 한국은 1등이야. 저도 제일 몰랐어요. 나쁜 거. 그래요. 출산율이 2.1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2.1. 대체율이라고 하나? 그 replacement rate? replacement rate. 네. 한국은 0.7이에요. 네. 와. 그러니까 전 100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100년이면은 한국 사람 없어요. 있을 거예요. 여섯 개. 네. 6개 이상 있을 거고 네. 일본어는 딱 2개. 아, 딱. 네. 네. 간단하다. 네, 간단한 차이고 대신 그게 쓰이는 게 조금 일본어가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은 일본어로 개고라고 하는데 경어. 경어에 개고. 그 개거라는 게 약간 그 우리가 한국말로 압존법이라고 부르는 개념 때문에 일본어가 조금 더 그게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문법적으로는 한국어보다 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중국말하고 중국말은 단순하잖아요, 문법을. 중국어 문법은 굉장히 간단한 문법이에요. 우리 학교에 친구들, 우리 교수분들, 우리 네. 중국어 교수들, 네. 우리가 말할 때 너희가 문법 없어 이렇게 해요. 네. 문법 없다 네. 해요. 근데 우리 중국 교수들 아니요, 우리 문법 있어요. 항상 그래요. We have grammar, we have grammar. 네. 근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So the thing with Chinese is there's no conjugation, which is a very simplifying factor. 근데 또 이제 활용론도 있지만은 다른 면에서 힘든 언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차어라는 부분인데 agglutinative Yeah. language라는 영어로 우리가 agglutinative language라고 불러요. 교차어 중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어도 있고, 주로 그 퉁구식 language 네. family라고. 예, 만추도 잘 모르지만 만추도 네네네네. 있을 거예요. 몽골리안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있고요. 또 일본어도 일본어도 있고 핀란드어도 있고. 핀란드까지.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언어학자들이 핀란드까지 가면은 Ural Altaic 맞아요. language family.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 family가 이혼됐다고. 맞아요. 그게 이혼된 패밀리죠. 왜냐면 그게 어순과 교차어 때문에 그게 다 연결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지만 사실 그거밖에 너무 우리가 볼 수 있는 커넥션이 없어서 그거 하면은 family가 안 되는 패밀리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다 교차어가 있는데 왜 한국어가 더 힘든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은 그때 우리가 활용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핀란드어는 한국어만큼 이게 레벨이 있거나 있어요? 하는 게 잘 없어서 없어요? 핀란드 없어요? 한국어가 조금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대명사 뭐 프랑스어로는 to vous 이렇게 하잖아요. you를 to 아니면 vou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있는데 그 대명사 말고는 없는데 대부분의 유럽 언어들은 다 대명사만 그렇고 다른 거는 아니거든요. 저기 동사에는 없고 네. 명사에서 많이 있다는 네, 거요. 네, 네, 네. 예. 저 핀란드 너무 재밌어. 저는 나는 완전히 스칸디네비아 쪽이에요. 핀란드 말고. 제가 50% 스웨덴 사람. 정말요? 또 한 그래서 키가 크시군요. 예, 그렇군요. 네, 네. 또 25% 정도는 덴마크 사람. 제 양쪽에 덴마크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따로. 또한 노르웨이 한 중조 거조 할머니 하나 있어요. 네, 노르웨이 사람.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스칸디네비아 그렇네요. 계통인데 사실은 this is one of my favorite riddles. Oka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language and a dialect? Politics. 언어와 방언, politics인데 제 답변이 a language has an army. There we go. Very interesting. A language has an army. 그러니까 Google 언어이면은 군대 있어요. 방언이면은 군대 없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보면은
정말 다 언어가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정말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발음이랑 조금 이제 어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어 사투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중국 가면은 네. 관동화하고 완전 언어가 완전히 다른데 언어인데 방언이라고. 방언이라고 군대 네.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가가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발음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컬치 아프다. 언어를 배우려면 발음이 항상 제일 약간 길 막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일본어가 영어 하는 사람이나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나 뭐 프랑스어 이 모든 언어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발음하기 쉬운 언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어로 낼 수 있는 소리가 다른 언어보다 더 많아요. 거의 제일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내는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그 소리를 내려면 굉장히 그게 육체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이게 입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일본어에 거의 발음이 많이 없어요. 중국어도 많이 네, 없고. 그쵸. 네, 네. 네. 그래요. 저 중국말도 조금 해요? 저 일본어 조금 합니다. 일본어도 해요? 네. 잘해요? 잘하기보다는 할 수 있어요. 일본어 좀 할까요? 그럼 아니면 중국어? 또 발음은 저 한국말 발음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저는 일본어 할 때 한국말 발음이 되게 하는 편이에요. 저도 일본말 할 때는 제 일본말 친구는 저 한국구지냐. 저도 네. 그게 네.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요. 그게 너무 저는 그게 문제가 돼서 김치 냄새나 네. 발음이. 맞습니다. 근데 베리가 한국말 배우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문법이 되게 영어에 따라 되게 하려고 하다가 네. 저 사고방식은 원래 영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배웠을 때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냥 하고 하다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연습하다가 네, 익숙해졌어요. 저 다른 사람 미국 사람 한국말 할 때에 발음이 어색한 거 잘 느껴요. 저 사람은 이거 못했다, 저 사람 저 못했다 해요? 네, 쉽게 하죠. 네. 네. 나는 잘 못해.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은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한국어 중에 발음을 배울 때 약간 그 음변이라고 변음, 그 변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규칙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교수님은 그걸 잘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발음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규칙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였는데 확실히 이제 좀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두면 발음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베리도 비슷하게 배우셨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 선교 사업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국말 들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저는 발음할 때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국말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그런 발음을 배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발음 어떻게 말할까 눈치 못 쳐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하고 있는 그렇게 배우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어가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든 언어 중에 세계 언어 중에 한국어가 제일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을 말하는 게 모국어인 사람의 성장을 말하는 거 아니라 왜냐면 출산율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하지만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어. 정말 빨리 많아지고 있고 늘고 있고
다른 언어는 다 없어지고 있는 미국 내에 주제예요. 다른 나라도 모르는데 네, 미국에서는 한국어만 성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있어서. 굉장합니다. 예. 예. 정부에서 이렇게 한류나 이런 것들을 제가 퇴직하기 전에 네, 한 약 10년이라도 틀림없이 15년 전에 네, 우리 1학년과 학생이 15명이 있어야 수업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어느 대통령 할 때는 12명이에요. 그래 우리가 학장님한테 가서 피는 거예요. 봐주시오. 네. 또 1학년 없으면 2학년도 없듯이. 그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먼저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15명이 있어야 되는데 12명 있으면 비는 거예요. 음. 10명 있으면 비는 거예요. 8명 할 때 있었어요. 또 학장님이 봐주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 한 수업에는 15사람은 6개 있어요. 수업. 맞아요. 네. 저 지금 유타 대학교에서 여기 주립대인데 저는 거기서 교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첫 단계 한국어 수업 5반을 열었고 그 반마다 25명 정도, 25명 정도 지금 아이고. 듣고 있어요. 25명. 예, 반마다. 그래요? 우리는 15명. 반마다. 와. 우리 15명이죠. BYU. 저는 제 수업에는 5명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게 제일 높은 단계일 거고.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1학년과 네. 1학년은 보통 40명 네. 그 정도. 40명. 아, 네. 그러니까 수업당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아, 그, 네네네. 네. 예. 수업마다 BYU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이 캡이고, 예, 언어과. 예, 언어과. 예. 근데 유타대에서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어가 너무 어려운데 그만큼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한국말 배우겠다고 시작해 보니까 네. 그만두는 사람은 80%인가? 그래 많았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또 젊을 때 네. K-pop 음악 듣고 네네네네. K-드라마 보고 네. 그런 사람들 80% 그만두는 건가? 아니죠? 아니죠. 더 약간 그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약간 배운다고 해도 크게 한국이랑 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교포라든지 입양아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계속 배울 원동력이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한류를 K-팝을 듣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예능이나 그런 거 보고 싶고 그래서 그만둘 이유가 많겠지만은 계속 할 이유가 그 정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한국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없어질 수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도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네,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다 한국어를 유럽과 북미가 물론이고 네. 예, 아니 그 요새 결혼 안 하고 네. 애기 안 하는데 네. 제가 자꾸 말하는데 네. 여러분 결혼하시오. 또 한국 사람은 4세 됐어요. 4세, 세네 돼가지고 애기 2만 낳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4명, 5명 낳아야 되는데요. 여보세요.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 출산율이. 그래요? 네, 한국은 1등이야. 저도 제일 몰랐어요. 나쁜 거. 그래요. 출산율이 2.1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2.1. 대체율이라고 하나? 그 replacement rate? replacement rate. 네. 한국은 0.7이에요. 네. 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100년이면은 한국 사람 없어요. 아이고. 근데 그게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하고 싶다기보다는 정부한테 욕하고 싶은 게 너무 경제적으로 이게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 나이 또래라서 잘 알아요. 네. 우리는 생산율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네요. 끊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대화를 좀 재밌게
보시는 거 네. 좀 기대하는데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